2020년 과학자들은 금성의 표면을 연구했어요. 이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연구를 하면서 그들은 이 행성 주변 기체에 인화수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탄소나 수소가 결합된 유기인화합물을 갖고 있습니다. 무색의 독성이 있는 인화수소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죠. 금성에서는 최근의 화산 활동 때문에 이 가스가 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몇 박테리아가 금성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금성에서 지구로 돌아와서 포틀랜드 제도로 이동해 볼게요. 아름다운 젠2 펭귄이 이곳에 살아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위해 펭귄의 배설물 샘플을 채취했었죠. 연구실에서 젠2의 응가를 분석했는데 거기서 인화수소가 발견되었어요. 이 발견이 모두를 놀라게 했죠. 어떻게 지구로부터 6,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물질이 펭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 특이한 새들이 금성에서 왔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별이 총통한 하늘에 있는 자신들의 먼 고향을 보기 위해 종종 고개를 드는 걸까요? 펭귄은 소금물을 몸 안에서 민물로 바꿀 수 있는 희귀한 새예요. 눈옆에는 강력한 신장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분비샘이 있어요. 그게 펭귄의 혈류에서 소금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하면 이 똑같은 분비샘이 금성에서 어떤 식으로든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펭귄은 지구에서 날 수 없어요.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금성의 대기는 비행에 완벽해요. 지금 수백만 마리의 펭귄들이 금성 위를 날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행성을 덮고 있는 가스 때문에 우린 그걸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이론이 확증은 얻을 것 같진 않아요. 펭귄은 96%의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금성의 대기에서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요. 또 이 행성에는 소량의 황산 구름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새들의 몸이 어떻게 인화수소를 생산해내는 건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젠2 펭귄의 행동을 관찰하고 철저한 연구를 할 계획이에요. 펭귄이 뭘 먹는지,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지 등등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연구 후에 펭귄의 인화수소로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많은 다양한 유기체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펭귄 안의 특정 염기성 박테리아가 다른 경쟁 미생물과 싸우기 위해 인화수소를 생산해낸 걸 수도 있고요. 인화수소의 흔적은 점액성 연못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미래의 과학자들은 몇 개의 탐사선을 금성에 보내서 대기를 탐사하고 인화수소의 근원을 찾아낼 예정이에요. 다른 행성에서 온 동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 말고요. 이번엔 바다의 태양에 살고 있는 생물인데요. 2018년 어떤 연구자 그룹이 문어는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과학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주에서 온 생명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가설 중 하나가 다른 세계의 바이러스들이 지구의 바다로 떨어져 조개류로 오징어를 감염시켰다고 해요. 그 감염이 문어로 진화한 거죠. 다른 이론에 의하면 문어의 알이 운석을 타고 우리 행성은 옮겨진 거라고 해요. 이 모든 이론들은 문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 바다 생물은 달팽이, 연체동물, 오징어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문어는 훨씬 더 똑똑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무척추 동물이 문어입니다. 문어의 지적 능력은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포함해 많은 동물들보다 뛰어나요. 문어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 중 가장 복잡한 신경계를 갖고 있어요. 문어는 몸의 중심, 뇌가 없으며 촉수는 중앙뇌와는 분리되어서 각각 따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경적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어의 시력은 값비싼 비디오 카메라의 렌즈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달되었어요. 색과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색소, 신경, 근육의 조합으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문어의 지능이에요. 문어들은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지구에 이렇게 특이한 외모와 행동을 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하지만 문어를 우주에서 온 외계인 취급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문어의 진화 역사 때문이에요. 현존하는 모든 동물은 진화 단계를 추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와 매머드는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에 멸종된 같은 코끼리과 조상의 자손들이죠. 더 멀리 가보면 거의 모든 포유류가 동물 같은 파충류에서 유래한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진화의 한 갈래를 갖고 있어요. 각 종들은 수백만 년 동안 변화를 거듭했죠. 하지만 문어는 이 갈래가 없어요. 갑자기 가계도에 나타난 거예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오징어가 수백만 년 전에 문어로 진화했어야 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문어의 지능, 촉수, 그리고 자신을 위장하는 능력의 진화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문어의 유전자는 지구상의 어떤 유전자와는 달라요.
만약 문어의 우주 기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윈의 진화론과 반대되는 이론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살아있는 유기체나 베아가 운석을 타고 외부에서 지구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선 이 이론을 뒷받침해줄 증거는 없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문어가 약 1억 3,500만 년 전에 오징어 갈래에서 분리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문어가 우주에서 왔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유기체가 성간 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도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완보류 동물이나 물곰 같은 게 있죠. 이 생물들은 절지 동물에 가까운 작은 팔쪽의 무척추 동물이에요. 이들을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지만 싼 현미경으로도 이걸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밖에서 보면 이 녀석들은 곰 같아 보여요. 탈수를 막기 위해 몸 주변에 얇은 물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곰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물들은 깊은 바다에서부터 뜨거운 모래 언덕에 이르기까지 온갖 환경에서 발견되었어요. 독특한 구조 덕분에 좀처럼 죽지 않죠. 부드러워 보이지만 몸은 딱딱한 각피로 덮여 있어요. 이 층은 메뚜기, 사마귀 그리고 많은 다양한 곤충들의 외골격과 닮았어요. 물곰은 자라기 위해 오래된 각피를 탈피해요. 8개의 다리는 각각 6개의 발톱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어떠한 표면에도 잘 매달리죠. 물곰은 영하 200도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건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보다 거의 3배나 더 추운 거예요. 더운 날씨도 문제없죠. 148도의 온도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 뜻은 끓는 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곰은 방사능이나 높은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다의 깊은 곳에서의 압력은 강한 금속으로 된 합금도 파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곰은 6배나 더 무거운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더 멋진 건 우주의 진공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는데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완보동물들은 이 방사선에 아무런 상관을 안 해요. 지구의 저 궤도로 가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죠. 이들의 체력은 DNA를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단백질에 의해 공급됩니다. 완보동물은 또 휴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만약 주변 조건들이 얼어붙고 건조하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소금이 과하게 많거나 하면 완보동물은 머리와 다리를 몸 안으로 끌어당겨 잠이 들어요. 주변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통 같은 형태로 머무를 수 있죠. 휴면 상태로 수십 년 동안 물과 음식 없이 살 수 있어요. 2016년에 과학자들은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2마리의 완보동물을 되살렸어요. 이 생물들은 지구의 5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았어요. 약 50억 년 전에 나타났으며 그만큼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어떠한 종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행성이 우리 행성을 강타하고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고 그 방사능이 지구로 튀고 지구의 열 혹은 얼음 폭풍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대부분의 살아있는 생물들은 이런 사건에 살아남지 못할 수 있지만 물곰들은 살아남을 수 있죠.